대구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나들이콜 차량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나들이콜이 2009년부터 대구시에 도입된 차량인데요. 대중교통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나들이콜이 내년 1월부터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는 관련 이슈와 함께 또 장애인 인권, 분야별 현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동균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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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분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분들이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박동균이라고 합니다. 네, 박동균 활동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나들이콜 쉽게 생각하면 장애인과 또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나들이콜이 필수적인 교통수단일 것 같습니다. 먼저 나들이콜 어떤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요금은 얼마나 드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용 대상자분들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중증 장애인분들 중에 특히 이제 보행상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신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 10월 현재 그 이용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1,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0% 정도가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어 있고 네. 그 70% 정도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예. 요금 체계를 보면 최초 이제 기본 요금 3km까지 요금이 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후부터 이제 10km까지는 킬로미터당 300원이 추가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킬로미터당 100원씩 추가가 되어서 아무리 먼 곳을 이동하더라도 이제 3,300원의 요금으로 시내는 이동할 수 있고 최대 3,300원. 네네. 시외로 이동하려면 6,600원까지 요금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대구시의 요금 인상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이 나들이콜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바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요금 인상입니다. 이 요금이 얼마나 오르는 건지 또 이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요, 요금 인상안을 봤을 때, 기본 요금은 동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금 한도가 3,300원과 6,600원에서, 도시 철도 요금의 3배인 지금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에 이동할 때는 4,500원과 시외에 이동할 때는 9,000원까지 이제 요금 그 한도를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노인 이용자분들의 그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노인분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보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개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한 그 요금 인상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대구시의 그 재정을 이제 투입해야 되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용 통계를 봤을 때 작년 이 시기와 이제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이용자 수가 39,000명에서 41,000명으로 2,000명 가량 증가했고요. 네. 그리고 이용자 수가 증가한 만큼 이용 건수도 이제 같은 기간 대비해서 1만 건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과 운전원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니 네. 이용자분들의 이 차량을 타기까지의 대기 시간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라서
대구시의 재정 투입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노인 이용객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예측인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지자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요금 인상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닥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대구시에 이렇게 계속 운행해서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이용자분들의 대기 시간이 증가할 것이고 또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요. 음. 네. 근데 지금 대구시가 이 직면에 있는 나들이콜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결국에는 이용자분들에게 요금 인상이라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용자분들에게 이 대구시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그냥 떠넘기고 있는 상황밖에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 재정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구시가 그러면 이용자들에게 요금 인상을 강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봤느냐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예견되어 왔던 문제들을 십수년이 넘도록 무시해 오다가 이 문제가 결국에는 가시화되니까 급하게 이런 정책들을 수립해 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대구시가 여태껏 해온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자들한테 이제 전가시키고 있는 부분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관련 단체들은 이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또 재정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대구시 측에서 전혀 대비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용 요금이 늘어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걸까요? 네, 나들이콜의 도입 배경을 보면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대중교통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의 지역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나들이콜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금을 올려서 이 이용자분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또 이용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용료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용자분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 논리를 펴는 거는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 뭐 이동할 수 있어야지, 뭐 밖에 이동할 수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제 병원을 간다든가 그쵸.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건데 그런 필수적인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이 나들이콜을 선택의 영역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대구시의 입장이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구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요금 합리화 그리고 현실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장애인들 이제 저나 아니면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구의 어떤 곳에서 출발을 해서 또 내가 원하는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이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로 봤을 때는 뭐 버스를 탄다거나 지하철을 탄다고 했을 때 환승 한두 번 하면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장애인분들 이제 대중교통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중교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 인상안대로 적용을 했을 때 네. 비장애인 분들에 비해서 최대 3배의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 이동권 보장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요금 체계와 또 비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30분, 1시간씩 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나들이콜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 30분 이상씩 걸리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이런 권리 보장을 위해서 요금을 올려서
이용률을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시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선택을 한 셈인데 장애인분들의 어떤 인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동권이 보장이 된다는 게 경제 활동과도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동이 쉽지 않으면 경제 활동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이게 지금 장애인의 대구시, 대구 안에서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2023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대구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분들 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22.4%로 전국 최하 수준입니다. 전국 네. 평균이 36% 정도가 되는데, 네, 최하 수준이기도 하고요.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군 그리고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테크노파크 같은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9년 연속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이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경증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이 고용의 부분에서 조금 네.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휠체어를 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어렵다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이유를 들어서 고용 시장에서 많이 좀 배제되어 있고 차별을 많이 또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최저임금법에 보면 심신의 장애로 인해서 생산력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 조항이 또 있는 상황이어서 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네. 경제적 여건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절대적인 그 비율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중증장애인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들이콜 요금 인상안이 지금 한 번에 30% 가까이 오르고 있는 30%가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시간이 지금 돼서 우리 박동균 활동가 나와주셨는데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인터뷰나 아니면 현장에서 활동들을 하다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지금 정도 수준이면 장애인분들 뭐 살아갈 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비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30분, 1시간씩 어디에 이동하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혹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30분이나 1시간씩 기다려도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계시고, 또 내가 아플 때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어딘가에 모임을 간다거나 할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어서 내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예. 너무나도 당연한 삶인데 장애인들에게는 그 당연함이 아직은 당연하지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 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분들의 삶에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균 활동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